가장 조건 보겠습니다. 가장이 뭐예요? 가장. 가짜. 이 말입니다. 가짜 매매 뭐야? 가장 매매. 가장 조건, 가짜 조건. 됐어요? 네,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가짜 조건인데, 자, 내용이 정의가 뭐냐면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외관상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조건이 아닌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건에는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불법 조건은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주겠다, 차 주겠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불법 조건이야.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이 불법 조건이라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법률의 전부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법률의 전부가 무효이고 여기까지 행합해 주시면 돼요. 조건은 법에 되는 것은 아니다. 뒤에 거는 몰라 되고요. 이제 전부가 뭐다? 무효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고 법률 전체는 유효다. 오미가 있습니까? X.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불법 조건 내가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거. 기성 조건이 뭐야? 자, 기성 조건을 모르는데 기성복 들어봤어요? 이미 만들어진 옷이 뭐예요? 기성복이잖아.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해 있어. 이 기성 조건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줄 건데요. 자, 성립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시험에 합격한다면 자동차 바로 사주면 되겠나요, 그냥?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차 사줄게 했는데 합격돼 있어. 바로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기성조건이면서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면 된다는 얘기고 좀 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됐어요? 자, 근데 해조건이면 무효입니다. 불정무입니다. 제가 할 겁니다. 기해무입니다. 기해무. 그 다음에 불능조건 갈 거예요. 불능조건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거는 게 불능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별표해 놓고. 자, 위에 양가를 3번에 2번에도 줄 끊어놓고 별표해 놓어야 됩니다. 기성조건이면서 정조건은 조건은 무효이고, 우리는 기해무만 기억하면 돼요. 기성조건이면 해조건이면 무효고, 밑에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무효인데, 불정무인데,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됩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33페이지 보면 나오네요. 33페이지에 보니까 불, 정, 무, 기, 해, 무 이렇게 해야 돼.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좀 앉혀놓고, 자, 내일 앉혀놓고 이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 1억 줄게 해봐. 남편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라고. 불정무는 몰라도 안 준다는 거 알잖아.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야. 또 앉혀놓고 내일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 1억 줄게.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불정무야, 불정무. 불능한 조건에 정지조건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다.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자,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기해무죠? 네, 그래서 외울 때, 자, 이거 기해무 왜 이렇게 나오냐 한번 봅시다. 기성조건이 뭐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했는데 이미 합격해서 바로 주면 되지. 그래서 기성조건이면 정조건이면 뭐라고요? 조건이 없어. 바로 주면 되니까. 무조건. 조건이 없는 법률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성조건이면서 이미 불합격돼 있어. 바로 줄 필요가 없지요. 맞죠? 불합격하면 효력이 없잖아 바로.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욕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을 걸 때 당시에 이미 성취가 돼 있어. 이미 맞죠? 그럼 요 사이에 간극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성조건이면 해제조건이면 바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뭐 나옵니까? 기해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하면 불정무 기해무를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자면 다시는 기회가 있어 없어? 기해무야. 기회가 없어. 알죠? 1차라도 최소한 1차라도 대한 남편이 카드 꺼내줍니다. 떨어지면 없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해무.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불정무 기해무. 아시겠죠? 자,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운다고? 불정무 기해무 외우셔야 돼요. 왜? 시험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와서 바로 나오거든 시문이. 자, 불정무 기해무는요 시험 낼 때마다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 알겠죠? 조건과 기한은 10년 동안 8번 나왔는데 나올 때 이게 뭡니까? 지문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거의. 알겠어요? 이거 못 내면 그냥 끝입니다. 알겠죠? 조건 기한을 공부했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얘기한다고. 예. 불정무 기해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기성조건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있죠? 이미 성취한 조건 기성조건인데 정지조건이면 조건을 봉인하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뭐라고요? 기해무 밑에 적어 기해무 적어놓으시고 불능조건이 변하면 불정무 적어놓으시면 돼요.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불정무 기해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밑에 갑니다. 단독행위 붙일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는 붙이지 못하나 옆에 가서 채무 면제나 유언이나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돼 있죠?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2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돼 안 돼? 없다. 붙일 수 없다. 엄수표 못 붙이죠? 없습니다. 붙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음 보정은 됩니다. 두 번째 줄 어음 보정은 가능하다. A음이 부동하면 B음을 발행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위반의 효과입니다. 끝에 전부가 뭡니까? 무효당한다. 자, 밑으로 갑니다. 조건부 법률 효력 148조. 자, 우리가 148조 아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이래서 있어. 2월 1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뭡니까? 차 사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요때까지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근데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내가 이 자동차를 그랜저를 니한테 줄게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자동차를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맞죠? 팔아보면 상대방을 침해하는 행위잖아. 그래서 뭡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는 무슨 금지? 침해 금지라고. 148조 읽어볼게요. 148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자 죽으시고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 성취에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자 현관편 오셔야 돼.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금지하고 있다? 타이틀에 침해 금지라고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149조 갑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자 현관편 오시고 권리와 의무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현관편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자동차를 넘기는데 얘가 합격하면 조례라고 할 수는 있죠. 권리에도 넘기면서 뭐까지 넘길 수 있어? 의무도 같이 넘길 수 있다고. 그래서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그럼 상속이 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받았어. 줘야 되지. 맞죠?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하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적극적 권리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분리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뭡니까?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양갈로 2번에 권리의 침해 금지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148조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메뉴에 있죠? 자, 그거 줄 것이면 149조. 우리 시험에는 법조문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47조 갑니다. 자, 1항입니다. 140조 1항 정지조건 행하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 소멸 발생한다. 성취할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
조건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니까 소급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범위의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그 효력이 이른다. 성취할 때 효력이 이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비소급표입니다. 소급표가 없단 말이야. 자, 3항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약정 소급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할 때 그 의사에 한다. 그러면 약정 소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가서 조건 성취의 효과에서 첫 번째 줄 정지 조건 법률행위인데 끝에 가면은 불성취로 확정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불정무. 그래서 확정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밑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가서 효력 발생 시기 나옵니다. 1번 줄 것이고, 자, 핵심이 소급하지 않는다. 비소급표죠.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예외 147조 3항입니다.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할 때는 소급할 수 있다 했죠? 위 아까 법조문 봤던 겁니다. 147조 3항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정지 조건은 한번 물어볼게요. 7번 보세요. 정지 조건은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취득 발생,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세 번째 줄 줄 것이고, 정지 조건이라는 거 사실은 누가 입증한대? 정지 조건,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현관편에 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고. 됐어요? 자, 정지 조건의 사실은 어떻게 되는데요? 끝에 가 죽으세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동차 사주기로 했잖아. 자동차 증여하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입증해야 돼. 뭘? 내가 자격증 땄다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남편한테 자격증 휙 던져야 되죠? 그럼 뭐 받아야 돼? 차키 받아야 돼. 맞죠? 알겠습니까? 그 내가 취득했다는, 권리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밑에 가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뭘 잡아 던져야 됩니까? 남편이 돼. 합격증 던져야 돼. 자격증 던지면 안 되고 합격증 딱. 알겠죠? 보여주면 됩니다. 방금 카드 그럼 보내주면은 남편이 뭡니까? 뭘 주겠어요? 키 주겠죠? 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뭡니까? 뭐 할부를 걷든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래서 취득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지 조건부는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정지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 성취 사실은 성취했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취득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 나 합격했잖아. 이렇게 입증해야지. 이해됐어요? 됐어. 이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넘기시고. 조건 성취의 불성취에 대해 반신의 행위. 아, 이거 어렵게 해놨네. 자, 150조 내용인데요. 1항 한번 봅니다. 조건 성취를 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죽으셔야 돼.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차 주기로 했죠? 차 주기로 했어? 갑이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얘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3월달 그렇고 한 5월달쯤 되니까 그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뭡니까? 80점 이상 나옵니다. 80점 이상. 80점 나옵니다. 80점. 우리 학원에 그 차선 나온 거 아시죠? 우리 학원에 전국 차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때 평균 점수가 뭐냐면은 93점 받았어요, 그분이. 1차, 2차 전부. 근데 15회 때 시험에. 상자 갖고 있어요. 상자 우리 앞에 게시해놨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차선 나왔는데 한 문제 차이로 차석이에요. 예? 아, 그때 당시에 40대 후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15회 때면 10몇 년, 10한 5년 전이니까 예, 후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1차, 2차 전부 다 평균이 90몇 점 나왔어요.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진짜 된 거죠. 네, 그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 앞에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뭐 우리 전국 차선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학원 그 허위를 광고다 이래가지고 꼬발랐어. 그 교육청에 그 들고 갔다니까 상장을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그 합격하신 분 전화번호 딱 줘가지고 통화까지 다 했어요. 합격했다고. 진짜 실제 했던 얘기야. 그리고 이제 합격생 명단 우리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게시판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하니까 다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예? 다소 과장 이거 있잖아. 다소 과장학을 하더라도 봐주는데
전국 차석은 이제 확실하게 됐는지 아니고 확인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써도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국 차석을. 알죠? 우리 학원 쓰고 있잖아요. 맞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분이 지금 부산에서 있어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부영리 쪽에서 하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부산 가서 받아왔어. 부산 가서 만나가 받아왔어. 확인한다고. 네? 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다시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거지. 자, 자동차 사주기를 했는데 그래서 평균 80점 나왔어. 모의고사 시험 계속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월달 이후부터 계속 80 이상 넘었어. 그럼 시험 치면 합격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시험실 갈 때 타이어 다 빵꾸내 부고 못 가게 막아버렸다. 입으로 사고 내가지고. 그러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실을 방해했잖아. 그럼 얘는 뭐합니까? 니 때부터 그랬으니까 합격된 거 아니에요? 조건 성실을 주장할 수가 있다. 다시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실을 얘가 방해했잖아. 그러면 내가 조건 성실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도? 자 그러면 그게 150조 1항이라고 읽어볼게요. 다시 1번 조건 성실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 그게 포인트야.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실을 방해했잖아. 그러면 갑은 자 여기서 어른 여기서 어른 이 말입니다. 어른 상대방은 그 조건이 망한 거 주장할 수 있다고 성취한 거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갑니다. 2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별표인데 이게 이제 30회도 나왔고요 20회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조건 성취로 의제된 시점은 언제냐? 자 현관표 주시고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이다. 여기서는 10월 30일 되는 거야. 아시겠죠? 10월 30일 되는 겁니다.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추산된 시점이다. 여기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성취 의제에 갑니다. 150조 2항인데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시킬 때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때 이게 현관편이야. 줄 거놓고 그러면은 컨닝에 합격한 거지. 컨닝에 합격했죠? 오케이? 합격인데 신의 성실에 반해서 합격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뭡니까? 근데 또 그냥 안 잡히면 되는데 잡혔어 또. 신문에 크게 났어. 예? 그래서 뉴스 나왔어. 그러면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했잖아. 그럼 나는 뭐합니까? 네 조건 성취된 거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볼게요.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 그 다음에 주권과 현관편 있죠.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때 컨닝 합격 정식이고 컨닝 합격. 옆에 저거는 안 들키면 된다. 그렇죠? 그거 안 들키면 돼요.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잡히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요? 그건 알고 있네요. 아시겠죠? 절대 잡히면 안 돼. 증언하기만 안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뭐 쓰다가 잡히면 큰일 납니다. 5년 동안 못 쳐요. 자, 그래서 상대방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컨닝을 할게 했잖아. 상대방 얘한테 가서 말하면 니 컨닝을 할게 했으니까 신의 성실에 반한 조건을 성취시켰으니까 내가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가서 이제 기본 예제 문제 갑시다. 22회 기출 문제네요. 자 1번 바로 나오잖아. 기해무죠. 우리가 불정무 기해무 그만 외우면 돼.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으로 고쳐야 무효죠. 1번 틀렸다고. 그 다음에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은 자 일단 사회질서 반하는 조건은 법률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가 있다. 4개 중 한 개면 됩니다. 그래서 있다로 고쳐야 되고 4번은 해제 조건 부분에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소멸하잖아. 성취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지. 맞습니까?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잖아. 성취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반대해석이에요. 반대해석.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은 자 우리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자, 2번 문제는 다음에 또 쓸게요. 자, 네, 기한갑니다. 기한. 자, 기한은 첫 번째 줄에 장래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 여기서 있죠.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승부를 거는 게 뭐라고요? 기한입니다. 기한. 자, 첫 번째 줄 끝에 줄 것이면 돼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관입니다. 부관. 자, 밑에 가서 기한의 종류 나와 있는데, 자, 1항입니다. 152조의 1항. 시기현감입니다. 시기가 있는 법률의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적혀 있죠? 여기 나옵니다, 이게. 시기부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뭐한다고? 발생. 종기부는 소멸. 152조 내용입니다. 2조의 1항, 2항의 내용이야. 자, 갑시다. 2항, 종기가 있는 법률의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럼 시기부는 언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 1월부터 시작한다. 이게 시기부야.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이게 종기부야.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시기라는 게 나와 있죠? 바로 밑에 얘 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비 주겠다 하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지. 시기부. 종기부는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11월 31일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단 말이야. 종기부야. 알겠죠? 근데 날짜가 딱 찍혀 있으니까 기한은 맞죠? 기한은 맞습니다. 자, 확정기한 있고 불확정기한. 자, 칠판 보세요. 날짜가 딱 있으면 뭐예요? 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 걔가 죽으면, 이건 죽는 걸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확정기한이다. 오케이? 이해되고 있어요?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나온 적 없어요. 차우사 보시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아까 했잖아. 자, 우리 가족보상행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소급표가 있는 법령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취소, 상계,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는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줄 것이고. 엄수표는 시기를 붙이는 건 무방하다 돼 있죠? 칠판 적혀져 있죠, 이게? 여기 있잖아. 단독에 못 붙이고, 못 붙이는데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채무 면제나 유증이 있는데 또 한 개 적읍시다. 상대방이 마으면은 필기돼 있죠? 동의하면 동의를 더 붙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습니다. 파스워드 적혀 있죠? 32페이지 보면은 적혀 있어요. 적어놨을 거예요. 자, 뭐도 똑같다? 기한도 똑같다. 차이점은 뭡니까? 어음수표만 차이점이 있어. 어음수표에만 뭡니까?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154조입니다. 154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볼게요. 자, 우리가 148조, 149조도 그대로 기한에도 적용된다 그랬지? 그래서 밑에 기한 도래 전의 효력입니다. 자, 기한부 권리도 조건물이 마찬가지로 기한 도래 전에 자 죽으셔야 돼. 기한 도래 전에도 침해 금지가 되지만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는 있답니다. 근데 바로 밑에 가서 별표 한 개 넣으셔야 돼. 절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소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정 소급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약정 소급이 된다고 어떤 때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출제위원들은 너무 좋은 거라 내기가 그래서 되냐 이렇게 냈습니다. 시험에. 자, 기한입니다. 기한은 약정 소급이 된다. OX. X라. 조건이 약정 소급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원칙은 없는데 약정 소급 되잖아. 근데 기한은 절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지만 약정 소급할 수 있다 하면 OX, X라. 왜? 조건은 맞는 지문인데 기한 가면은 틀린 지문이야? 기한에는 절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으로 갑니다. 우리 판서노트에 갑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 갑시다. 기한 이익. 자, 이제 기한의 이익으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채권자야. 이 사람이 채무자다. 1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래서 3년 동안 나눠서 갚습니다. 나눠서 갚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한의 이익이야. 자, 정의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 무슨 말이고 이거? 자, 보세요. 채권자가 1억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나눠서 갚잖아. 몇 년간? 요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3년. 네? 요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고. 자, 그러면 누가 좋아? 갑이 좋아? 을이 좋아? 빨리 얘기해봐. 갑이 좋잖아.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에? 누가 좋아? 갑이 좋잖아. 그래서 153조를 만들어 놨어. 자, 153조에 기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야 안 돼? 됩니다. 이 반증이 있으면 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한은 누가 좋다고? 채무자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기한이익을 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보세요. 자, 저도 꿈이 로또 되는 겁니다. 로또 매번 사는 게 뭡니까? 안 돼. 안 돼요. 안 돼. 최근에 한번 4등 하면 된 적이 있는데, 아시겠죠? 그런지 잘 안 돼. 로또 안 돼. 그래서 로또 하러 갔다가 요 앞에 우리들 거기 갔다가 로또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제 원장님도 이거 하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로또 좀 가서 만나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원장님 왜 오세요? 그래. 올 수 있지. 맞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올 수 있어. 나도 이제 꿈이 있습니다. 저도 되면 로또 되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100억 됐어. 100억. 100억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1억을 나눠서 갔습니까? 자, 연체를 하면 다음날 전화 옵니다. 한 통 오죠. 다음날 또 이틀 연체하면요 전화 3통 옵니다. 3일날 때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알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자, 아주 성실하게 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열 받았단 말이야. 돈 100억 생겨서 가면 이 채무부터 갚아야 안 갚아요? 갚잖아. 맞죠? 나는 3년 동안 나눠서 갚아도 되는 이익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서 갚는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기한 이익을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딱 해놨어. 뭐라냐? 법조문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게 해놨어. 그냥 돈 다 갚으면 된다. 하면 되는데 맞죠? 근데 어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로또 100억 걸려가지고 1억 갚는데 가서 뭐 이거 내 3년 동안 이익 안 볼래? 포기했어. 그분이 뭐랍니까? 돈 갚아라 하죠. 돈 차고 던지고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을 다 갖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돈을 다 변제하고 끝내라고. 이자까지 포함해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누가 좋아? 채무자에 추정한다고. 근데 기한 이익을 로또 됐어.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하는 얘기는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어요? 이해됐죠? 다 됐어. 이제 법조문 끝났어. 얼마나 쉬워. 난 민법이 제일 쉬워. 저 입장에서요.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조문 그렇게 해석만 되면 돼. 됐어요? 그 법조문 읽어보러 가자고. 자, 153조 갑시다. 1항 기한은 현관편이시고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현관편이시고 19의 기출문제 간주 나왔어요. 더러운 놈들. 추정을 했는데 간주를 내가지고 간주한다 X야. 네, 간주 X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반대 입점만 있으면 깨지는 게 추정이다. 자,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포기의 현관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끝에 현관편에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돈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의 갑니다. 의. 자, 의 기한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고. 기한의 이익이다. 자, 기한 이익 가진 사람 첫 번째 줄 끝에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줄. 있다. 근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법조문에 그대로 옮겨놨잖아.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입니다. 상실사유 388조인데 우리 판서 노트에 돼 있죠. 자, 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자, 기한이익 상실사유입니다. 388조는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기한이익 상실특약 밑에 나오는데 양갈로 2번에, 자, 양갈로 2번 나오는데 밑에 이제 1번하고 2번인데 2번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3회 때 하고 30회 때 나왔는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의사표시를 해야지. 자, 우리가 취소, 동철이가 상주 묻고 취해서 해. 들어봤죠? 동의, 철회, 상계, 주인, 취소, 해지. 요거는 내가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해야지 그 권리가 생기잖아. 의사표시 해야지 효력이 생기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사표시를 해야지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현관표 딱 해놓고 읽어볼게요. 정지 조건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 판례는 뭡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만 기억하면 되지. 3번, 1번 기억했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아까 했죠?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약정한 것을 말한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우리 판소도 적어놓읍시다. 뭐라 적어놔야 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된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해야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실한다. 기한이익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구별 개념이 있습니까? 구별 기준. 자, 세 번째 줄에 현관표 넣으시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돼 있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기라.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갔을 때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시험에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골머리 쓰지 말자고. 알겠죠? 우리 시험 나온 거는 뭡니까? 판례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뭔데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2번 나왔습니다. 이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어디를 보냐면은 3번의 답은 1번이에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 답인 거 알겠어요? 조건은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 그럼 1번 집은 맞아 틀려? 장래 사실이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은 뭐예요?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잖아. 조건은 불확정이잖아.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자, 2번 갑니다. 법률행위 시기를 붙이는 경우에는, 자, 시기니까 시기에 줄 거고, 시기는 기한을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번 맞죠? 3번. 법률행위의 취소에는 시기를 붙일 수가, 취소가 뭐야? 단독행위지.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단 말이야. 맞고. 4번은 누구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을 추정하죠. 자, 5번은요. 종기부 법률의 기한이 도래하면은 종기부니까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고, 자, 4번 문제는 다음에 3월달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144페이지 물권법 총론 들어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대강 어디 줄 거라고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빨리 갈 겁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까지 해가지고 좀 내용을 깊게 좀 많이 줄 거고 계셨는데, 자, 이제 물권법부터는 조금 빠르게 갑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줄 건 해주고, 자, 3월달에 할 거는 설명해 줄 겁니다. 3월달에 한다고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물권법 봅시다.
자, 10분 쉬도록 합니다.